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좋았다. 아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안 보십니까? 제가 아는 그것과 달라서.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사과를 합니까? 시청자 사과하십시오. 똑같구만, 누가 봐도. 대사 뭐, 한국말 똑같은 말 썼는데 왜요? 죄송합니다. 공유 팬들에게 정말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 대사가 정말 생각날 수밖에 없는 날씨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산책하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래서 나가기 좀 어렵다가 또 미세먼지가 좀 괜찮다고 그래가 나가면 비가 옵니다. 맞아요. 날씨가 지금 이상해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아침에 날씨를 봤어요. 네. 그 날씨를 본 게 오늘 우산을 챙겨야 되나? 그렇죠. 보통 뭐,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걸 챙겼는데 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챙겨보는 게 미세먼지 예보를 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쩌나. 왜냐하면 집에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요새 애가 특히 밖에 나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도 되나 안 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미세먼지 예보부터 봐요. 저희도 우리 아들이 아침마다 이걸 검색해요. 아빠 80일에, 아빠 100일에 마스크를 줘요. 오, 아들이. 효자다. 아마 그건 핑계 갖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는데요. 우리 예전만 해도 우리가 저는 진짜 뭐 밖에 나가는 데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황사 정도만 생각했지 않나요? 그렇죠. 봄에는 보통 황사 정도에서 뭐 뿌옇다 약간, 뭐 예. 이랬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황사보다도 요새는 미세먼지에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보를 볼 때도 네. 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뉴스에서도 뭐 연무가 어떻다. 네. 뭐 안개 때문에 어떻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봄철 황사 뭐 얘기만 했었는데 겨울철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더 좀 신경 써야 될 신기한 것 게 같고. 비가 오고 또 검은 창에 보면 먼지가 빗물 때문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먼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사실 이 마스크를 많이 사놔요. 저희 집도. 저도 마스크를 하는데 대부분 어린이용이에요. 그래서 딱 끼면 제가 얼굴 좀 넓잖아요. 아니, 되게 요거만 딱 가려져요. 이게 고양이처럼. 네. 고양이 요거만 가려지는데 요거라도 좀 하려고 지금 하는데 혹시 마스크라든지 이런 황사 미세먼지 대비 제품 같은 거 구입한 적 있습니까? 저희 집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도 찬장을 열어보면 제가 마스크를 항상 한 20개 이상은 늘 비치를 해놔요. 우와. 수시로 쓰기 때문에.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제 가방에도 항상 들고 저도 다니고요. 있어요. 오히려 네. 아까 제가 그 미세먼지 예보 본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먼지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네.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겠다. 이런 날보다 사실 오늘 괜찮아. 빨리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자. 오늘은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 반대로. 예, 요새 너무 좀 좁다 많이 보니까. 그래요. 양재인 변호사도 제가 보기 마스크 끼는 모습 많이 봤는데 아니 저는 사실 어제 마스크 엄청 샀어요. 혹시 장 보러 연예인이라 갔다가. 생각하고 아니 저는 끼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쁘니까. 연예인인가 봐. 이렇게 이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눈이 정말 이쁘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계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스크 같은 것도 문제지만 이 어떤 공기청정 관련된 제품 자체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요. 워낙 미세먼지가 안 좋고 뭐 그런 게 지금 매출 자체가 엄청 늘었다던데 맞습니까, 박 기자님? 네, 저희 집도 공기청정기 쓰고 있는데 뭐 마트에서 이제 한번 통계를 냈는데 공기청정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무려 84% 급증을 와. 했다고 합니다. 뭐 TV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거기서 이제 청정기를 팔았는데 뭐 시청률이 높은 저녁 시간대 프라임 시간대가 아니고 낮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만에 전량 다 매진되고 팔리고. 네. 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네. 환경보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진행을 지금 제일 저녁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러면 쳐주면 환경보건부에서 알아보세요 하면 되는데 이왕 말씀하신 거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와, 진행 잘하시네요. 네. 그 올해 4월에 그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인데요. 그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네.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지정된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학생, 노인 등 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예, 예.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마스크 등 이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아직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직 네. 통과된 게 아니고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라는 건데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 지정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미세먼지가 지역마다 좀 다 높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낮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같은 땅인데 왜 이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역마다 이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게는 뭐 미세먼지 나쁜 일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예보 등급의 기준은 제곱미터당 0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은 좋음, 좋음. 그리고 31에서 80이 보통, 보통 81에서 150이 나쁨, 나쁨. 그리고 150 이상이 매우 나쁨입니다. 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된 전국 1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평균 일수를 기준 삼아서 상위 10개의 시군을 살펴를 봤더니요. 이곳 주민들이 전국 평균 2배 수준인 그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었더라고. 오, 10개 시군이요? 시군구가, 예. 그래서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마시는 걸로 나타났는데 한 해 한 62일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나쁜 데가 인천 남구 1년 동안 84일이 미세먼지 나쁨 최다일수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경기 포천시 그리고 경기 평택시가 이었습니다. 아,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인데 왜 이 지역들은 미세먼지 나쁨으로 나온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인천, 네. 뭐 서해안인가? 평택, 그렇죠. 서해안이죠. 우리가 서해안이면은 어디랑 가까워요? 아, 저기 중국이랑 가까워요. 그래요. 중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몽골 뭐 이렇게 외국에서부터 이런 미세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도시 평균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측정망이 설치된 지역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곳이 경기 평택시 포승읍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포승읍이 96일이 나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9km 떨어진 평택시 안중읍은 46일이었어요. 96일과 46일이면 절반밖에 안 9km 되잖아요. 밖에 안 차이 나는데? 그런데 이 96일인 이 평택시 포승읍은 평택항이 있는 데예요. 아. 평택항. 그러니까 선박이랑 거기 자동차도 많이 먼지가. 그렇죠. 배기가스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이나 차량에서 나온 그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보니까 결국은 서해안이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런 소송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법조인들이 중국하고 한국 양국을 상대로 그렇죠. 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양진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뭐 승소 가능성과 승소 여부를 떠나서 이게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세먼지가 요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만큼 심각하다,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세먼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아, 중국 때문이다, 아니면 뭐 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적인 원인 그리고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대요.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뭐 흙, 먼지나 바닷물, 네. 소금 그리고 꽃가루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고요. 소금? 그렇죠.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다 그러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매연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 뭐 건설 현장에서 그 먼지 너무 날림으로 많아요. 인해서도 네. 그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니까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막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 갑자기 목이 캘캘해지는 게 이게 또 미세먼지가 있나 싶긴 한데요. 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성분이 제각각 같은데 성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학의 탁다식한 박세희 기자님, 제가요? 성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원인이 다양한 만큼 성분도 좀 복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황산염, 질산염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탄소류나 탄소. 검댕. 검댕? 그런 그렇고 지표면 흙먼지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지역별 미세먼지의 성분을 보면 절반 이상이 이 황산염, 질산염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네. 아까 그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우리가 먼지, 미세먼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게 오염 물질, 유독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게 먼지가 아니고 완전 그 독성 물질이네. 질산염, 되게 위험한 황산염 거 아니에요? 그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질산염, 황산염. 그렇죠. 정말 무슨 검댕은 뭐예요, 근데? 몰라요. 다 알 수는 없죠. 예.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유독 물질이 이제는 폐는 당연히 가고요. 폐에서 걸러내지도 못하면서 뇌까지 침투가 뇌요? 돼요. 뇌까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 항사 있으면 소주에 삼겹살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그래요. 미나리. 미나리 저는 맞아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은 그거가 폐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뇌까지 네. 침투된다니까 이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좀 인상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 들으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호흡기로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니까 네.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원인도 정확하게 못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법안이랑 정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 또 기관지 같은 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 더 걱정인데 임방울 변호사도 좀 걱정이. 당연히 걱정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공기인데 네. 우리가 진짜 24시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감기가 유행이다. 그러면 내가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미세먼지다. 온통. 그러면 이건 뭐 방독면 쓰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뭐 내가 뭐 호흡기를 꽂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전 또 결국 또 문제는 또 다 아기로 가서 아기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아기를 어른보다. 밖으로 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안 그래도 남편이 못 나가게 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네. 그게 문제인 것 진짜 같아요. 문제네. 이게 근데 문제는 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미세 문제가 WTO에서 죄송합니다. WHO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거 알고 있습니까? 바람을 발암 물질입니다. 성명 같은 거예요, 거의. 그걸 담배보다 우리가 훨씬 마시고 있다고 해로워요. 생각하면 아우. 오히려 미세먼지가 있으면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나아요.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거. 이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보면 담배 같은 경우도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못 사게 돼 있고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른도 그렇고 아이한테는 더 피해를 준다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 양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신체가 완성된 성인보다는 어른보다는 아직 불완전한 어린이가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 신체 조건 때문인데 호흡수로 이제 재봤더니요. 어른의 경우 분당 12회를 호흡한 반면에 어린이의 경우에는 분당 20회 정도를 호흡한다고 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더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는 마시는 게 거죠. 수가 네, 많겠네. 네. 예.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상태일 때 1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숨을 쉬는 건 흡연실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진짜. 대단하죠.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나가지 말아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큰일 났지. 집에 있어야겠다. 담배를 많이 폈었어요. 정말요? 제가 10년 전에 끊었는데 정말 해롭거든요, 담배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배기량 2000cc의 디젤 자동차를 네. 매연을 3시간 40분 동안.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들으니까. 숨을 쉬는 거면 성인보다 당연히 어린이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럼 담배 연기 코앞에 앉아가 1시간 24분 그러니까요. 24분 일에 있는 거하고
디젤 그 대기 영 3시간. 아, 지난 일요일 날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좀 안 좋았는데 네. 제가 그걸 모르고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과실치상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찔하네요, 정말. 과실치상.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먼지가 쾌쾌하게 날려서 숨쉬기가 답답합니다.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어린이 호흡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네.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성인이 된 다음에 폐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폐 기능이 나빠질 그 확률이 4.9배,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임산부가 배 안에 태아가 있는데 담배를 피운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잖아요, 너무 그거는. 끔찍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답니다. 똑같대요, 그거랑. 굉장히 심각하죠. 네, 또 폐뿐만 아니라 이제 뇌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이 어린이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이제 뇌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런 성장과 발달 지연될 뿐만 아니라 네. 나아가서 주의력 결핍, 뭐 과잉 행동 장애, 성조숙증까지. 이런 질환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은 미세먼지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어린이들한테 가장 나쁜 게 미세먼지인데 그래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상습 구역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아동한테는 어떤 장비를 준다는 건데 마스크 같아요, 마스크? 이 마스크가 정말 도움이 됩니까, 양 변호사님? 근데 모든 마스크가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오해예요. 왜냐면 요새 다들 사실 마스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황사 마스크, 네네.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반 마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추울 때 방한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섬유 조직이 촘촘하지가 못해서 미세먼지가 사실상 거의 이제 투과가 다 된다 그래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면소재 그냥 방한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분진 투과율이 66.9%,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는 그냥 다 들이마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 정말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네네. 기능성 말고 그냥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73.4%가 투과가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황사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4.42%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조금 이제 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 그러니까 황사용 마스크라고 그래 팔더라고요. 맞아요. 요거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머리카락 지름의 약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미세먼지 사이즈를 투과를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섬유 조직이 촘촘하지가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네. KF80 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걸러지는 마스크구나라고 생각을 KF80. 하시면 돼요. 저도 어제 이제 마트 가서 하는데 네. 뭐 큰 글씨로 황사용 마스크 해놓고 KF80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잘은 몰랐지만 네. 왠지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KF80 아니면 KF94라고 이제 적힌 공인 마크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KF 지수라는 게 우리 이제 자외선 차단제 살 때 보통 그 SPF 지수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뭐 50 이상이면 뭐 얼굴에 발라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하고 네. 이런 것처럼 KF 그 숫자가 클수록 차단이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니까 멋있지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폼이 안 나요. 기능성이기 때문에. 저기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집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같이 돼 있고. 저는 큰 거 샀어요. 성인용. 엄청 큰 그렇습니까? 거. 네. 이게 가격이 한 얼마입니까? 한 3,000원 정도 하나요? 이게 한 3,000원 정도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부담이 사실 조금 비싼데?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계속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맞아, 이거 빨았으면 또 안 돼요. 그쵸. 맞아요. 아, 기능이 쓰는데. 기능이 떨어져요. 안 된대요, 기능이. 일회용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 판매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의 경우 한 개에 3,000원, 네. 그리고 이제 4인 가족용으로는 12,000원. 또 대용량 상품은 약간 좀 싸게 해가지고 그 두 개들이 5,000원, 5개들이 11,000원 정도 하는데요. 4인 가족이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서려면 한 10,0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돈이 좀 들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40대 주부의 경우에는 네. 이 마스크에만 한 달에 15만 원을 썼대요. 이야. 네.
4인 가족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계속 있죠. 안 좋으니까. 4인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몇 개씩 쓰는데 이게 참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보건법 그 두 번째 내용처럼 이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이 가격 자체가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도 집에 많이 사놨더라고요. 사놨 대부분 어린이용이라서 제가 착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경을 안 쓴다. 제가 착용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샀다가 이렇게 오리같이 돼가지고 더 좀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족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마스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한번 보자. 우리 양윤선 기자는 마스크 좀 잘 챙깁니까? 저 사실 마스크 잘 안 씁니다. 왜요? 그 이유가 사람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심하다고 할 때는 사실 외부 출입을 최대한 삼가하는 게 좋지 이렇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본인은 쓰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 똑같이 챙겨줬는데 네. 이렇게 걸리적거리잖아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게 벗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외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야, 참. 아니 극단적인 엄마. 두 변호사님들은 남편 잘 챙겨줍니까? 저는 하라고는 한 번 권유는 해봤어요. 한번 근데 권유해요, 그냥? 권유는 해봤는데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저만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임 변호사님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장에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면 남편이 어디 가요? 챙기겠죠. 안 그래요. 저는 우리가. 구비했고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가격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살아야지. 우리 아내는 아이들은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장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세요, 진짜. 우리 집에 좀 내 얘기할 게 좀 큰 거 좀 사놔라, 좀. 이게 뭐고, 이게. 오리가. 글쎄요, 지금 환경보건법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법으로 개정안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한테 학생 또 노인 계층한테 이 취약 계층을 그죠? 마스크를 제공한다. 저는 사실은 다 제공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전부에게 제공을 하면 좋은데 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아까 네. 1분에 20회 이상 그 호흡하는 어린 아이들과 아동들,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취약하시잖아요. 면역력이 네.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양윤선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좀 면역력이 좋아요. 집이 너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살아요. 항상 그냥 들이마시며 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물론 네. 이게 위험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챙겨주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보통 한 번 지원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일회성이니까. 그 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회용 네네. 마스크인데 한 번을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은 큰데 좀 가성비가 좀 좋은 대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심할 때는 네. 미세먼지가 너무 매우 나쁜 상태일 때는 아예 학교를 뭐 휴교를 한다든지 교실마다 막 공기청정기 딱 구비해놓고 강하네. 그러니까 마스크 3,000원짜리 이런 거 해가 우리가 덕이 안 되니까 이왕하는 거 교실마다 공공기관마다 공기청정기 100만 원짜리 하나씩 다 구매를 해달라. 화끈하네요. 그리고 뭐 조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전 학교 휴교하고 한 10일 이상 진행된 폐교해버리고 그냥. 화끈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딴 거는 몰라도 저는 공기청정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예산만 되면 괜찮아.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만 되면 사실 뭐 좋죠. 그건 뭐 학교에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은 학교나 뭐 아기들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제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들겠죠. 좀 이 복지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뭐 어떤 어린이 기관이라든지 노인 기관 같은 데는 조금 설치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근데 뭐 선행적으로 예. 이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중국하고 되잖아요. 우리가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뭐든지 간에.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걱정스럽고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어떤 장소라든지 구역에서는 좀 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알아봤고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야, 이런 법이 있더니 처음 봤어요. 미세먼지 특별 대책 법안 이게 발의됐다 그러는데 저 처음 들어봐요. 지난 3월에 발의된 아주 따끈따끈한 법안인데요. 신생 법안이네요. 네, 와.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입니다. 이 법 안에 이미 네. 법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우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예요. 환경부 5년마다 장관이 수립한다. 5년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런 계획을 5년마다 발표하게 했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그 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평택. 그렇죠. 그런 지역은 여기는 초과하는 지역이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도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자꾸 초과하는 거지? 이렇게 역학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예요. 안 하면 안 의무기정이에요. 된다. 해야만 한다. 여기는 할 수 도대체 있다는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지 역학조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저공해 자동차가 있어요. 네네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그런 저공해 자동차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저공해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배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어느 구역을 딱 정해서 이 구역은 다른 자동차 못 들어오고 저공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라는 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깨끗해지겠네. 덜 배출되니까 공기가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겠죠. 이제 우와. 이건 이제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저감시키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건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의무를 지우는 이런 법안이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미세먼지 많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안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뜻인데 과학에 능통한 박세 기자님, 우리나라 공기 품질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또 알아봤는데요. 이게 세계 이제 대기 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 비주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어 비주얼? 네. 네. 거기서 이제 에어 퀄리티 인덱스 AQI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공기 품질 지수겠네요. 그렇죠. 네. 어우, 영어 잘하시네요. 그 정도 다 알지 않나요? 몰랐네요. 대기 중에서 이제 초미세먼지, 네. 뭐 미세먼지, 뭐 이산화황 같은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을 해서 산출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대기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에 이 AQI로 조사한 전 세계 주요 도시 공기품질 순위에서 대한민국 서울은 몇 위를 했을까요? 도시잖아요. 네, 나라가 도시죠. 아니라. 서울. 나쁘게 좋게. 나쁘게. 그러면 뭐 한참 베이징도 있잖아. 중국, 인도에 있는 각 도시들은 도쿄, 최소한의 도쿄. 도쿄는 그래도 좋나? 뭐 괜찮죠.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서울이 또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한 10, 한 8, 9위. 10등 정도. 런던도 있고 그건 많이 있을 것 베를린도 같은데. 가보니까 캐캐하더라고 제가. 몇인가요? 한 12 정도 아닐까요? 12. 충격적입니다. 2위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한 거예요. 그래요? 네. 났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뭐 북경, 베이징 심하다 하잖아요. 베이징 우리가 베이징보다 좋아요. 심한가요? 우리가 베이징 우예요 그냥. 앞이 안 보여요, 진짜. 베이징은 6위예요. 와 이거 말이 되나?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의 공기품질 지수가 179로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2위를 했고요. 1위는 궁금하네요. 어딥니까? 인도 뉴델리. 야, 거기 인도는 원래 또 그렇거든. 거기도 쾌쾌하죠. 그리고 인도 콜카타와 파키스탄 라호르가 공동 3위를 했고요. 5위가 중국 청도, 그리고 6위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징. 근데 이 10위권에 우리나라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나라가 맞춰볼게요. 맞춰보세요. 인천이겠죠 뭐. 그렇죠. 왜냐면 서해. 네. 인천이 품질지수 큰일 139로 8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에. 이거 큰일 났네. 큰일이네요. 지금 정말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거예요. 큰일 난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상공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전국에 발령한 미세먼지 주의보 역시 86회. 최근 3년 평균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요.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큰일 났네. 너무너무 큰일 났고 진짜 어디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어디로 이사가 어디로? 이민이야. 이민을 가야 돼요? 어디 막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이민 가요.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대책 특별 법안이 이제 발의된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내용 양진희 변호사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은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 장관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과 그리고 대기 환경 관리 보전을 위해서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너무 좀 내용이었잖아요.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떤 좀 계획입니까? 추상적인데 예. 나름대로의 그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 농도 개선의 이제 기본 방향 이것도 네. 약간 추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도 현황과 그 전망. 그리고 세 번째는 배출 원인별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 및 전망. 그리고 네 번째는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방안. 뭐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항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어서 저는 뭐 다소 추상적인 거는 좀 인정을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좀 훨씬 나을 것 같긴 해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런 계획을 지자체장이라든지 환경부에 이제 어떤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의 두 번째 내용이 상습 초과 지역의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하는데 요거는 우리 환경보건법 개정안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에이, 공유랑 우리 이 박예임 씨랑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완전 다르잖아요. 날이 좋아서 완전 날이 다릅니다. 좋지 않아서 날이 갈수록 자, 공유와 박예임 씨는 남자라는 것만 비슷하죠. 어쨌든 비슷하면서도 지금 좀 이거 하지마 진행하지 마시죠. 처럼 다른 내용이에요. 환경보건법에서는 달라요? 네. 상습 미세먼지 발생 지역을 지정해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상습해서 미세먼지 발생하네. 취약계층은 얼마나 되지? 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거고요. 환경보건법은요? 네. 네. 하지만 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은 여기 왜 자꾸 이렇게 상습적으로 미세먼지가 초과해서 발생하지? 그 원인을 알아보자.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다르죠. 역학조사는 이걸 끝으로 추적해 가는 거죠. 원인을 그렇죠. 추적해 그래서 가는 뭐 거니까 때문인지 현상만 보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역학조사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법에서 이렇게 만약 안 하면 역학조사 안 할까요? 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네. 법에서 좀 정해놔야지 좀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이거를 왜 조사해요? 뭐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아, 그렇네. 그렇죠. 누가 왜 무슨 비용으로 이걸 조사하겠습니까? 아주 이타적인 그런 사람 없을까요? 먼지를 싫어하는데 왜 이런 먼지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미세먼지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겠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법안에서는 역학조사를 할 거를 규정해 놓고 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이 만들어질 거예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할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특히 정부나 국가가 부담할 건데 그 예산이 해결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미세먼지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게 또 저는 사실은 뉴스나 봐서 그렇지 이것도 역학조사로 확인이 된 겁니까? 궁금해요. 이것도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확인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뭐 주의보, 경보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세먼지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 네 단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 농도에 2시간 정도 노출되면 건강에 여러 위험이 가해진다는 게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어떤 위험이 됩니까? 이게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요. 네. 일단 어디가 위험하겠어요? 폐. 기관지 폐. 그렇죠. 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발생하고 이건 저도 좀 의외였는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그런 질환도 심장에 그게 들어갑니까? 뭐 아마 이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피 혈액을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나 봐요. 우와. 그래서 그런 위험도도 2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해요. 이야, 양진 변호사.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한 의대 교수팀이 이제 응급실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였었는데요.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가 그렇지 않은 날보다 10%나 늘어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도 돼요.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좀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랑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두통이 생기니까 굉장히 언짢아지더라고요.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자주 가는데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날을 우울해지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우울증까지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또 다른 병인가요, 그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일찍 죽을까요? 일찍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지난 3월 말에 국제학술지 네이처 발표에 의하면요. 중국발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2007년에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찍 사망한 사람, 조기 사망자 수가 39,000명. 그렇게 많습니까? 39,000명에 초미세먼지 달한다는 때문에?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어요. 이제 이 연구가 어떤 거였냐면은, 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특정 지역의 조기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 지역의 공장이 가동되고 산업화가 되면 거기 나오는 그런 초미세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지역으로 유입됐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한 질병들,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뭐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뭐 폐 질환들 이런 것들이 이 초미세먼지와 연관된 질병이거든요. 이 질병에 따른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는데 그렇답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007년 기준으로 39,000여 명에 달한다는 엄청난 연구 주는 거 결과가. 아니죠? 아니요,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 나온 그렇다니까요. 거죠. 겁나 죽게 참 진행을 못 하겠네. 지금 초미세먼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게 초미세먼지는 뭐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예, 뭐 작은 거더라고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다른 네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입자 크기가 더 작으면 초미세먼지로 이제 세분화를 시켜놓는 건데요.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머리카락? 예. 예,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7분의 1. 엄청 조그마네요. 네, 작은 거죠.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크기로 나누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잘 침투할 수 있잖아요. 호흡기를 네. 통해서도 그렇고 또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헷갈리시는 거 좀 많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왔네요. 저요. 마스크 네. 안 쓰면서. 네.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황사는 황사, 일단은 미세먼지. 흙먼지잖아요. 예. 흙먼지. 근데 아까 잠깐 또 소개를 하셨지만 미세먼지는 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소각 연소에 따른 매연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사는 흙먼지고 찰흙은요? 차를 모래는요? 모래는 안 되겠죠. 네, 모래바람 사막인가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황사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황사는 그래도 크니까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는 크기도 작고 초미세먼지는 더 작고 근데 공사도 해야 되고 배기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자신의 그 관할 구역에 미세먼지 저배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미세먼지 저배출 구역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그럼 무엇이냐? 뭐지요? 대기 오염 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가 어디서 있거든요. 팔아요 그거? 그런 자동차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그런 자동차는 아니면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그 허용 기준보다 훨씬 그 적은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진짜 내용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누가 팝니까? 궁금한데 이 저공해 자동차 박세희 기자 좀 설명해 주세요. 저공해 자동차 처음 들어보는데 제 차는 저공해 자동차인가요?
아니 되게 많아요. 길에 많잖아요. 많아요. 제 네. 자동차도 저공해 3종이에요. 그렇게 큰데?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큰데? 오, 그럼요. 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저공해 자동차는 아까 3종이라고 하셨는데 총 3종으로 구분이 세 종이에요. 돼요. 네, 1종은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광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지금 나와 있어요? 시중에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있어요. 팔아요? 몰랐어요. 팔아요? H 회사에서 팔아요? K 회사에서? 아니요. 팔진 않고요. 예. 전기 자동차 팝니까? 전기 자동차 많죠. 많아요. 전기 자동차. 다녀요. 저 좀 이상한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더 네,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이제 예.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일종이 우와, 이거 있고요. 좋다. 예. 이 종은 일반 차보다 질소산화물을 50% 더 적게 아. 배출을 하는 차로 하이브리드 제품 오, 많잖아요. 예, 이런 그게 차 바로 있죠. 이 종에 예. 속하는 거고 3종은 일반 차보다 질소산화물을 25% 적게 배출하는 차로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기 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지난 2012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디젤,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흐름으로 생성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1등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규정을 했을 만큼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공해 자동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자동차 한 대 있는데 그게 그건지도 확인도 못 해보고 뭐 효율하는 게 그게 자동차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태양광 자동차 파는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예요? 비싸요? 비싸요. 그럼 비 오면 안 가요? 전기 그럼 안 가요? 눈 오면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묻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저공해 자동차가 많이 이제 상용화된다 그러면 살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살 의향이 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살 의향이 되게 있는데 좋아하시네. 예. 다만 아직 전기 자동차로 제가 못 사는 이유는 그 충전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집에서 밤에 휴대폰 옆에 자동차 충전해야 됩니까? 왜 제가 뭐 이상합니까? 네, 많이 이상합니다. 어디서 충전해요 또 이거를?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자동 그렇게 충전기 충전하는 있어요? 데가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주차장 같은 데 많은데. 것도 있고 많은데. 와 대박이다. 그러면 가다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방전되기 전에 이걸 계기판을 보고서는 이제 충전을 하고요. 완전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기름을 넣어놨다가 모자르면 기름으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돈도 더 싸게 치겠네요? 기름값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많아요. 차를 사면 세금도 많이 공제해주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만 요새 많은 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살 의향이 저처럼 많이 있으신데 그 충전소 문제 때문에 아직은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갖춰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구입하실 거예요. 양 기자님도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려고요. 태양열 자동차, 네, 전기 자동차? 작은 차 그리고 작은 차. 어쨌든 지금 워낙 큰 차를 타고 계시니까. 차가 너무 커가지고 저 오늘도 사고 났거든요. 자랑이다. 네, 자랑입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작은 차로. 네. 네. 와, 진짜 저는 진짜 어쩌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나 태양열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보급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먼지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 또 혹시라도 신설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먼지 근데 관련해서? 아까 그 전기 자동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핀란드에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예요. 막 2030년 이게 아니라 202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 전기 자동차만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뭐 화끈하네 이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디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디젤, 뭐 경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기 자동차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되게 걸어 다니지 뭐 획기적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그것도 좀 심한가요? 네. 약간 저는 그런 획기적인 뭔가가 없다면 네. 이런 미세먼지 지금 우리 발암 물질을 마시고 있는데 좀 개선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미세먼지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자.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다. 예전엔 이랬거든요. 중요하네, 이거. 이게 미세먼지가 뭐 80%가 중국에서 온다. 이런데 또 어떤 연구 결과 보면 뭐 50%만 중국에서 온다. 정확히 지금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디서 왜 생겼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도 이 측정하는 장소가 다 막 산
중턱에 있고 거기 사람들이 잘 없는데 공기 맑아요. 같은 거기.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 한 곳에서만 측정을 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저는 사실 아침마다 예보를 보고 있긴 한데 예보도 한번 보지만 저는 제가 직접 바깥을 한번 봐요. 맞아. 공기를 한번 맡아보고 예보는 아무리 좋다고 되어 있어도 아닌데 우리 동네는 아닌데 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 코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세먼지 좀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마련돼야 저는 될 지금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충분히 공감하는데 좀 미세먼지를 잘 측정하는 사람들 육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코가 발달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리고- 기계든 물적 시설이든. 그리고 얘는 조금 장기적인 네. 그런 그 대책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기상도 그렇고 네. 이런 대기 오염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 그 인력을 좀 더 제가 인력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방송국 하나 우수한 인재들을 만들어야 좀 될 것 같아요. 약성해야 돼요. 미세먼지 특별 방송국 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이렇게 서울이 세계 2위로 안 좋다면은 그런 거 진짜 할 법해요. 해야 돼요. 국회 방송에서 방송을 내면 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환경보건법하고 미세먼지 특별 대책 법안을 지금 알아봤는데 이거가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가 줄까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세계 주요 도시 뭐 아까 베이징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요 도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우리나라의 그 서울보다 순위가 많이 뒤쳐져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관리를 해왔다는 게 증거거든요. 근데 이제서라도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훨씬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미세먼지도 홍수라든지 태풍 이런 것처럼 자연재해로 분류하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때요? 자연재해로? 인적인 재해인가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하세요? 걔는 말을 많이 하더만. 걔는 참 당당하게 말을 하더만.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니요, 제 지역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큰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범위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그럼 진짜 막 휴교를 내리고 대한민국 막 이래야 전국이 되는데.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네. 만약에. 그렇죠. 심한 제가 수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아직 측정이 제대로 안 된다. 맞아요. 어느 지역을 90 며칠인데.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네. 어쩌면 역학조사하는 것도 앞으로 과제 같아요. 역학조사는 반드시 스타트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 발의된 이 개정안이며 법률이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이제 밥숟가락 이제 시작. 뜨는 거예요. 떴다, 예, 떴다, 왜냐면 예. 아직 이제 원인조차 모르니까 원인부터 파악해서 그 원인 줄이는 거 노력하고 그래야 이제 미세먼지가 좀 줄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인부터 파악해 보자라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이제 시작인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환경보건법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토크에 안 끼어드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계속 궁금해하고 있던 열심히 우리 지금 양지은 필기를. 변호사님.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딴 생각을 하다가 지금부터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겠죠. 5분간 그렇겠죠.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살펴본 환경보건법부터 살펴볼 건데요.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빈번하게 초과하는 지역을 네.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학생, 노인 등 이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이제 현황을 파악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이 딱 파악이 되면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 보호장비 제공과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거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미세먼지 상습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그런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아직 위원회 심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다음은 그렇죠. 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또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환경부 장관은 이제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이제 심을 거쳐서 그걸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미세먼지 상습 초과 지역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관할 구역에 그 저공해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배출 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야. 이상입니다. 야, 이거 다음 주부터 박세희 기자가 여기 앉든 양지인 변호사 여기 앉아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할 것 이상입니다.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준비해 오세요. 끝내죠 그냥. 통통 법률아 놀자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